자, 아까 이어서 말이죠. 또 수업하겠습니다. 아까는 형법이고, 지금은 뭐예요? 절차법인 형소법 되겠습니다. 자, 법원직구 형소법 이제 기출문제 해설인데요. 먼저 자료를 다운받아 다 준비를 해 두신 거죠, 이거. 잘 보입니까, 이거? 이 조명 때문에 말이죠. 아이고, 삐딱하지, 왜? 알겠죠? 자, 다운받아서 이제 한번 풀어보시다 믿고요. 이제 수업 들어갑니다. 제가 쓴 총평이 보이죠? 총평. 읽어보시면은요. 문제가 이렇게 어렵게 안 나왔는데요. 다만 이 법원직 특징에 맞게 어떤 법원 실무에 필요한 것들이 나왔거든요. 법원 실무, 뭐 대표적으로 송달이라든가, 무슨 어떤 절차 관련, 무슨 증거 동의한다, 무슨 상소 취하한다, 그런 것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시험에 비해 가지고 이 법원 실무에 필요한 것들이 나왔으니까 그러한 출제 경향을 잘 파악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밑에 그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은 시험이 올해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무려 15개 지문 나온 거죠. 바로 공판 준비하고 공판 기일 절차가 시험에 가장 잘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법원직 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실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해서 보시고 다음 시험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안 나올 수도 한데 자,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그래프 읽어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 마찬가지겠죠. 쭉 보시면 알겠는데요. 법원직은 특징이 뭡니까? 법원직은 또 특징이 뭐예요? 박스 문제가 안 나온다고. 그렇죠? 지금 제가 한 게 뭐냐면요. 이 법원직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법원직 구급 시험이 있고요. 법원 행시가 있잖아요. 이 구급직은 박스가 잘 안 나와요. 박스가. 그죠? 이거는 박스가 잘 나와요. 행시는 또 박스가 아주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그래서 그런 또 특징이 있는데요. 어쩌나 자기 시험에 맞게 말이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쵸. 이번 시험에는 박스 문제가 구급 시험인데 딱 한 개가 나왔거든요. 그런 것들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 될 겁니다. 좋아요. 그 다음 페이지 말이죠. 드디어 이제 1번서부터 풀어봅니다. 아니, 1번서부터 말이죠. 굉장히 지문이 긴데, 그러나 우리가 자주 봤던 것도 있고 하니까, 문제 없습니다. 자, 하나씩 보자고. 증거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건데요. 1번은 시험 잘 나오죠? 1번은 밑줄, 수표. 수표는 어떤 수표입니까? 해설 사건명 나와 있죠. 바로 당좌 수표가 되겠습니다. 수표가 이게 전문 증거입니까, 이거? 수표? 누구한테 어떤 말을 전해 들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건 뭐예요? 수표는 그냥 증거물이죠. 증거물이고, 또 저거죠. 종이죠. 그래서 뭐예요? 증거물인 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예요? 전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 그런 것들. 어렵지 않죠? 수표. 그래가지고, 문제 길지만은요, 수표 나와 있고요. 위에서 세 번째 줄 되겠습니다. 우리 판례할 때 수표를 뭐라 표현합니까? 이 줄.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하므로. 이 포인트입니다. 칠판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그 증거물은 증거물의 예에 의해서 판단하냐고 당연합니다. 마지막 되겠습니다. 전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거죠. 당연한 거죠, 이거. 아니, 이거 예를 들어서 이 기출문제 해설 자료 이게 전문 증거입니까, 이거? 전문 증거 아니죠. 그냥 증거물인 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법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 2번은 지나가는 문제가 없는 거죠. 바로 뭐예요? 통역인 되겠습니다. 통역인. 그것은 말이죠. 조수의 진정 성립을 증명하기 위한 객관적 방법 될 수 없다는 거죠, 이거.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데요. 문제 없고요. 3번은 쉽습니다. 3번은 뭡니까? 불법 압수물. 증거가 될 수 없다 이거죠. 불법적으로 압수한 물건은요, 증거 안 되고, 설사, 피고인 등이 동의했다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증거가 될 수 없다 이겁니다. 4번은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자체는 쉬운데요. 이거 관련 쟁점이 숨어 있기 때문에 설명할게요. 4번은 저겁니까? 위수증? 4번은 위수증이에요? 아, 그런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법조문에 분명히 위수증 법칙이 법조문 나와 있죠? 형소법 제308조 2에 나와 있다고. 그죠? 근데 이거는 어떤 때 적용되냐면요. 국가기관의 위법 수집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요 조문이. 이게 판례 입장이에요. 국가기관. 보통 경찰, 검사, 즉 수사기관이 뭔가 위법하게 수집했거나 또는 법원에서 말이죠. 뭔가 위법하게 재판한다. 이때 적용된다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일반 사연이에요. 일반 사연은 이게 알잖아요.
혈도 불법적으로 증거를 모을 때가 있잖아요. 이때 어떡하느냐, 이때. 그래서 조심이 됩니다. 이것이 아니고요. 일반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모은 것은 이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안 나와. 알겠죠? 그럼 이거 어떡하죠, 이거? 이거 어떡하냐고? 이 증거가 돼요, 이거?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자, 그 지문 그 4번 있죠? 옆에 쓰자고. 비교 형량설. 비교 형량설 되겠습니다. 비교 형량설이에요. 뭘 비교한다는 얘기죠? 그 뭐과 뭘 비교합니까? 공익과 뭘 비교할까? 사익 비교합니다. 그래서 양들을 비교해서 말이죠. 공익이 우월하다. 그러면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사익이 더 우월하다. 그러면 증거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게 판례 입장이에요. 비교 형량설. 그래서 판례에 따라서 일반 사인의 불법 수집한 것은 저게 아니고 비교 형량한단 말이죠. 그래서 공익은 뭡니까? 형사소송에서 공익은요, 범인처벌이에요, 범인처벌. 이것이 바로 뭐예요? 형사소송법의 목적 아닙니까? 사유는 뭡니까? 어떤 비밀, 프라이버시, PLI, 대충 할게. 이런 것들이죠. 맞나, 이거? 맞다 쳐, 대충. 그러니까, 이게 더 우월하냐, 이게 더 필요하냐, 따져보는 건데, 다 플레이할 때, 양자를 비교할 때 말이죠. 대부분 다 뭐예요? 대부분 다 이게 더 우월합니다. 우월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증거로 써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판례가 5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케이스 간에 요게 또 우월하니까 모두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지문 4번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이죠. 어떤 분들 위수중 아냐 이거? 이거 아니라고. 이거야 이거. 알겠죠? 그래 어떤 불법이고 어떤 공익이고 어떤 사익인가 한번 읽어보자고 4번 지문을. 자, 피고인 갑물이 간통 범행을 고소한 갑의 남편 병이 이제 어떤 불법적으로 모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반 사회는 그 지문에 누구다? 병 되겠습니다. 병이 밑줄 갑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렇잖아요. 병이 말이죠. 뭐 어쩌겠다고? 갑의 주거에 침입해서 이 불법적인 거죠. 주거 침입이에요. 빠른 수사기관에 채출한 혈흔이 묻은 휴지들 및 침대 시트를 목적으로 해서 이루어진 감정 우려 해보는요. 밑줄 갑의 주거의 자유가 성향의 비밀을 침해하여 얻은 것이므로. 맞습니까? 맞는 거죠. 그거는 분명히 말이죠. 병이 주거 침입했으니까 말이죠. 주거의 비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맞지만은요. 플레이할 때 그거보다는 이게 더 필요하니까 뭐요? 유죄 증거가 될 수 있다. 증거 제출이 허용된다. 이런 거거든. 따라서 말이죠. 증거가 될 수 없다. 아닙니다. 이거 밑에 해서 나와 있겠죠. 얼마인지 뭐 할 수 있다. 증거로서 먹어도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판례가 양자를 비교하지만요. 실제로 이게 또 우월하다 본 것도 없어요. 전부 다 뭐예요? 공익 때문에 하나같이 증거로서 먹어도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 판례 입장이 맞습니다. 이게 판례 입장이 옳은 거예요. 이거. 그렇죠. 답은 4번인데 그러니까 자체는 쉬운데요. 이것과 이거를 혼동하지 말라고. 그렇죠. 자, 2번은 공소시효인데요. 뭐 쉽죠. 깔끔하게. 그렇죠. 좋았어. 자, 이번 너무 쉬운데, 뭐, 다른 것도 문제 없고, 기억만 별표. 뭐, 다른 것들 다, 뭐, 시험 잘 나오는데요. 기억은 78년이니까, 기억만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쉬운 거니까. 기억은 저거죠. 미수범 되겠습니다. 그럼 미수범은 언제부터 시효가 지나갈까? 포인트겠죠? 기억. 공소시효는 범죄가 종료할 때부터 지나간다. 맞는 거죠? 한자가 범죄기 종료시예요. 그럼 미수는 언제 종료하느냐? 자, 미수범의 범죄행위는 행위를 종료하지 못할 거나 결과를 발생하지 아니해서 밑줄 포인트입니다. 밑줄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 종료하고. 이 포인트입니다.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부터 그때 이제 종료하고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는 얘기죠. 더 이상 범죄가 진행할 수 없는 때 포인트입니다.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라고 했습니다. 어렵지 않죠? 한 번 더 읽어보자고.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 그때 종료, 그때 시효가 진행한다는 거고. 나머지 좀 전화 오는데요. 우리가 맨날 보는 거니까 문제 없습니다. 지나가도. 옳은 것은 1번, 기억과 니은 두 가지가 되겠다. 자, 문제 3번인 건데,
자, 옳지 않은 건데요. 야, 이건 말이죠. 조금 생소한 것들이죠, 이거. 좀, 생소한 거. 1번. 이 처음 보셨죠, 여러분들? 2번도 뭐 보긴 봤는데, 어이구? 3번, 4번. 이 전부 다 이거, 조금 생소한 것들인데요. 설명할게요. 하나같이 다. 이게 1번인 건데요. 이게 맞습니다. 보세요. 밑줄. 판결 주문이죠. 판결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만 아니고, 밑줄.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도 충당해서 뭐예요? 형사고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알겠죠? 저게 무슨 말입니까? 자, 여러분들 이거 78년인데요. 시험에 거의 처음 나온 겁니다. 이거 언제 판례죠? 2016년도. 그래도 78년입니다. 우리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이 항상 그 재판은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말이죠. 두 가지로 판결서 무슨 뭐 결정서 마찬가지인데요. 재판이 항상 무엇과 무엇으로 판결의 그 주문과 이유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재판은 주문과 이유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난 이게 이름이 구속됐다고. 구속이 151일 됐습니다. 151일. 자, 구속되었다가 나중에 말이죠. 피고인 무죄가 나오잖아요, 무죄. 당연히 뭡니까? 형사보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있다는 거 지금. 당연하죠? 근데 이게 바로 뭐냐? 지문 1번입니다. 그러니까, 주문에서는 유죄가 나와서 벌금 한 500 나왔나? 합시다, 500. 그죠? 근데 이게 이유에서 말이죠. 무죄가 안 나왔다 그럽니다, 무죄.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요. 주문을 맞도없고 판결 이유에서 무죄가 안 나온 경우에도 뭐 할 수 있다?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건이냐면요. 제가 밑에 S를 다 드렸죠? 이름이 지금 그 특가법이에요. 특가법인데, 이게 상습절도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여기에 들어갔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좀 다르지만요. 상습절도가 그 당시에는 특가법 위반죄가 된 겁니다. 이거는 범죄가 무겁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름이, 잘 봐. 상습절도로 이게 151일을 구속당한다고, 이거. 그죠? 근데 이제 재판하다 보니까 피고인이 요거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요 무죄 파트에서 했어요. 요거 특가법이죠. 특가법. 특가법은 무죄라고 때린 거거든. 이게 무죄. 당연히 뭐예요?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다만 나중에 여기서 말이죠. 공소장 변경된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점유 이타불 횡령죄. 점유 이타불 횡령죄고 유죄가 나오는 유죄.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이 주문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록 주문에서 가벼운 범죄로 그 벌금이 나왔어도요. 이유에서 무죄가 나왔다는 것은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이거? 좋아요. 자, 시험에 처음 나온 건데 이거 앞으로도 또 나올 수 있거든요. 판결 주문 말고 또 없고 이런 식으로 판결 이유에서 무죄가 나온 경우에도 형사보상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량으로서 일부러 기한할 수 있지만요. 그 벌기를 하고 형사보상 됩니다. 좀 어려운 것처럼 보면 겨우 이 떨어진 거 주선 정도인데요. 떨어진 거 주셨는데 이것 때문에 된 거 아니에요, 구속이. 그러나 그것은 무죄니까. 아시겠죠? 자, 문제 2번 지문입니다. 2번이 왜 문제죠? 이게 2번은요, 형법 내용, 형소법이 아니고 형법 내용인데요. 형법 내용이 형사소송법에 나왔거든요. 그게 문제입니다. 내는 건 좋은데요. 그래서 형법 시간에 내는 것이 옳아 보이고, 형소법 시간에 내는 것은 좋지 않은 거죠, 이거. 그렇죠. 2번은 별표 치겠습니다. 별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험에 한 번인가 나왔는데요. 앞으로 시험에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뭘 물어보냐? 바로 상습범 내겠습니다. 상습범. 당연히 형벌이 무고지겠죠? 그래서, 상습범을 하게 되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들은 상습범은 이렇게 해요. 기본 범죄에다가 2분을 가져갑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 이럴 때, 이 가중이 장기뿐이냐, 아니면 단기도 포함되는가. 플레이 할 때, 이 단기도 가중하라 이거죠? 그렇죠? 장기를 말할 것도 없고, 당연히.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떤 범죄였냐면요, 이 특수상해죄. 이건 뭐냐? 형벌이 아마 이게 1년인가?
1년부터 해가지고 이게 10년까지의 저겁니다. 징역 되겠습니다. 징역. 근데 이러면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했다고. 상수적으로 해서 이놈이 상습적으로 했다고. 그래버리면 형벌을 이거를 2분의 1씩 가져가는 거죠. 이거 당연히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15년이고요. 요것의 2분의 1. 0.5년이죠? 몇 개월이야? 6개월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년 6개월 되겠습니다. 6개월이에요. 그래서 상습할 때 가져갈 때는요, 장기 말고 것도 없고, 단기도 가져가더라. 그렇죠? 꼭 좀 기억합시다, 이거. 매우 중요한 거. 앞으로 시험에 계속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에 것들은 뭐 그러고, 자, 위에서 세 번째 줄 되겠습니다. 형법제 밑줄 264조의 밑줄 상습 특수상해죄를 범한 때에는요, 그 다음 줄이죠. 밑줄 법정에 단기와 장기를 모두 가중하여 밑줄 1년 6개월 이상이고 15년 이내에 징역에 처한다. 맞는 거죠, 이거. 칠판 나온 그대로 되겠습니다. 말할 것도 없고 단기도 가져가더라. 꼭 기억해요, 이거. 어떤 것들은 이거 하죠. 어떤 것들은 단기를 가져가지 않고 오로지 장기만 가져간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장기만 2배 가져간다. 이거 아셔야죠. 누범은 단기를 가져가지 않고 장기만 2배 가중이에요. 2배. 누범. 그렇습니다. 뭐 나중에 또 제가 한 번에 설명을 할 때가 있을지 몰라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 3번 부처심 판례인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네, 3번 질문인데 줄여서 갑폭법 되겠습니다. 갑폭법 몇 줄 위안, 밑줄 불처분 결정입니다. 이거는 뭐 유죄 판결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기판력이 없다. 따라서 검사가 새롭게 기소해서 처벌시켜도 얼마인지 위법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불처분 결정은요, 기판력도 없고 유죄 판결도 아닙니다. 뭐 다시 기소해서 처벌했다. 문제 없다는 거고요. 네, 4번인 건데 이거 좀 78내죠. 역시 이것도 그렇습니다. 하여간 두부터 78내예요. 자, 4번 질문인데 그 판례가 좀 나옵니다. 밑줄 4번 질문 밑줄 구치소에 재감 중인 재항고인 재감. 다른 말로 수감자죠, 수감자. 그래서 그 지문 4번인 건데 옆에 쓰겠습니다. 재감자 또는 뭐 재소자 또는 뭐 수감자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보통 뭐 이런 말 쓰죠. 재감자. 맞나? 재감자. 아이고. 수감자, 재소자 같은 말이에요. 즉 걔에 대해서 말이죠. 법원에서 서류를 송달합니다. 얘는 갇혀있죠? 갇혀있다는 거죠. 이때 얘한테 보내는 거 아니고 교도소의 장에게 보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교도소장, 구수장, 장에게 보낸다. 이 포인트거든요. 왜 그러냐? 밑에 그 조문 나와 있죠? 예, 조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형소법과 민사소송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소법 보겠습니다. 182조 민소법 맨 아래에 있는 거. 교도소, 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세 유치장에 체포, 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 뭐 한 번 더 할까요? 재감자. 개하다 순단은요, 밑줄 교도소, 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세 동그라미 별표 장에게 한다. 장 되겠습니다. 그렇죠? 밖에 못 나오죠? 못 나오니까 걔한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송달을 교도소 장에게 하는 겁니다. 그죠? 이 사람은 일종의 얘의 뭡니까? 일종의 법정 대리인이에요. 그렇잖아요. 송달을 못하고 걔에게 하더라. 얘가 얘를 대신해서 일종의 뭐야? 법정 대리인 되겠습니다. 이 포인트예요. 그거 봐봐. 지금 4번이겠죠? 올라가십시다. 구치소에 재감 중인 재항고인이 1심판에 대해서 항소했는데 항소가 뭐니? 구치소로 소송기록 접수 통서를 송달하면서 송달할 사람을 구치수적이 아닌 재항고인으로 하였다. 이거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입니다. 하더라도 밑줄 구치소 밑줄 서무개원 이 사람 이거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역시 무효죠. 반드시 누구한테? 구치소 장 얘기해야 되거든요. 얘가 아니고 무슨 서무개원에게 했다. 무효입니다. 무효. 알겠어요? 무슨 말인가 해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 사람은요, 그 사람의 일종의 뭐다? 법정 대리인 되겠습니다. 좀 특이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비슷한 판례가 또 나오죠?
자, 비슷한 지문 찾아보세요. 비슷한 지문. 또 나와, 이거, 여기에. 안 나오는데요? 나와요. 봐봐. 찾아봐, 좀. 자, 먼저 찾는 분. 손 들어요.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나온다니까요? 자, 제가 먼저 찾겠습니다. 그러면요. 어쩔 수 없이. 어디 있는데, 그렇죠. 페이지 13. 자, 13페이지에 문제 24번입니다. 1번 지문이죠? 그렇잖아요? 자, 13페이지 문제 24번의 1번 지문이에요. 뭐, 똑같은 거 아니야, 이거. 봐봐. 1번 지문. 피고인이 구치소나 교수 등의 밑줄, 수감 중에 있는 경우에, 역시 마찬가지죠. 재감자가 되겠습니다. 부분이 수감 중인 피고에 의해서 공소장 부분과 피고 소원장 등을 밑줄, 종전 주주로 했습니다.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당연히 무효죠. 얘한테 해야 된다니까? 계획하지 않고 이 사람의 종전 주거지했다. 무효입니다. 또 밑줄, 공송달. 이거 돼야 안 돼요. 무효입니다. 얘한테 해야지. 왜 그것을 공시송달합니까? 역시 무효죠. 전부 다 위법 무효입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거죠. 일단 맞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이 말이죠. 이 법원제 시험의 특징이에요. 어떤 송달. 잘 나오죠, 이거 송달. 자, 다시 앞으로 갑시다. 어디야? 자, 문제 4번은, 이거 뭐 지나갑시다, 이거. 아주 지겹다, 지겨워, 이거. 아유. 이런 것들 지나가도 문제 없고요. 이런 거 틀린다. 그러면 시험에 붙을 확률이 대폭 떨어집니다. 지나갈게. 자, 5번인데 바로 국민참여재판 되겠습니다. 자, 옳은 거죠? 또 송달 나오죠, 송달. 자, 국참제인데 옳은 것을 물어보는 건데요. 자, 1번은 옳지 않습니다. 자, 뭔 얘기냐면은, 원래 의사표시가 말이죠. 상대방에게 가잖아요. 내가 했던 말이 누구한테 가잖아. 효를 발생한다. 대원칙은 이거예요. 도달주의. 내가 했던 의사표시가 상대에게 도달되었다. 이게 대원칙이거든요, 대원칙. 예외적으로 이것이 아니고, 발송주의를 취할 때가 있어요. 발송주의. 요걸 취할 때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다. 바로 1번에 있는 바로 의사확인서죠, 의사확인서. 의사확인서 같은 경우는요, 요것이 아니고, 요게 적용됩니다. 발송 또는 발신주의 마찬가지인데 이거 시험에 거의 처음 나온 것 같아요. 거의 처음 나왔어 이거. 보자고. 피고인이 공소장 부분의 송달받는 것부터 7일 이내에 국참제를 원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 옆에 쓰겠습니다. 의사 확인서. 필요서 의사 확인서가 되겠습니다. 칠판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뭔 주의다? 이거예요. 발송주의가 되겠습니다. 그걸 제출해야 한다. 맞는 것인데, 그 다음 틀려버리죠. 이 경우, 피고인 서면을 밑줄, 우편으로 발송한 때는요, 법원에 도착한 날에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도착한 때가 아니에요. 도착한 때가 아니고, 뭐 한다? 예, 발송할 때 뭐 한다? 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1번은 틀린 거죠. 시험에 처음 나온 거야. 앞으로 또 나와, 이거. 뭐, 저는 알고 있었던 거죠. 알고 있었는데, 자, 1번은 옳지 않고 2번이 옳겠죠, 이거. 2번 질문이요. 국참제 대상이 되는 사건 중에도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참제를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를 확인 조사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통상 공판 조처로 재판 진행합니다. 위법 무효입니다. 그 다음 줄 무효이다. 맞는 거죠. 분명히 법에 위반된 상태에서 재판 진행했거든. 싹 다 위법 무효가 됩니다. 답이 2번이고요. 그런 무효라도 치유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3번 옳지 않아요. 그래서 3번은 그러니까 2번과 3번 묶자고. 같은 거예요, 이게. 이게 거의 같은 건데요. 무효라면 무효. 무효라도 일정한 요건이 구비가 되면, 때에 따라서 치유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자, 3번의 위에서 세 번째 줄 되겠습니다. 밑줄.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 삼지 않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여도 하자가 추가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우리 피고인이 말이죠. 하자를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명백히 표시했고요. 일정한 요건 구비되거든요. 이 지문 2번 같은 하자가 치워질 수 있기 때문에 3번 옳지 않고요. 4번인데요. 4번은 옆에 쓰겠습니다. 4번 옆에 쓸게요. 배제 결정.
배제 결정 되겠습니다. 배제 결정. 국참제, 배제 결정인데, 즉시항고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자, 봐. 이 국참법이죠? 줄여서 국참법. 거기서 즉시항고 되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뭐, 다 아시겠지만, 즉시항고. 며칠이죠, 이거? 즉시항고. 지금은 며칠이야? 3일? 아이고, 큰일 납니다, 이거. 벌써 법 바뀐 지 거의 뭐 2달 되잖아, 이거. 7일짜리야. 자, 국참법에서 즉시항고 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죠?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 또 하나. 제가 시간을 5초 드리겠습니다. 5초. 알겠죠? 무슨 말인가? 배심원 걔에 대해서 뭘 부과하죠? 과태료. 그죠? 그러니까 돈 나온다. 전부 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한번 알아볼까? 그럼 배심원은 언제 과태료 부과하죠? 배심원 걔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한다. 언제요? 이 자식이 안 나와. 이 자식이 안 나온다고. 나온지 선서 안 해요. 끝까지 계기입니다. 이 자식이 거짓말해요. 이때 뭐예요? 할 수 있는데요. 당연히 오해에 대해서 배심원은 뭐 할 수 있다? 즉시항고. 딱 두 개뿐이에요. 그러다가 4번인 건데요. 자, 4번 질문인데 위에서 두 번째 줄, 마지막 되겠습니다. 밑줄. 국민 참여 재판을 하지 하는 결정. 칠판상 이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우리 피고는 뭐 할 수 있다? 즉시항고 할 수 있기 때문에 4번은 그거 옳지 않습니다. 그쵸? 알겠어요? 또 있어. 이거 또 하는 거야, 이거. 어디죠, 이거? 자, 약간 지문이 중복되는데요. 자, 페이지 뒤에 있습니다. 13페이지 있어요. 어딨지? 아까 봤는데, 어디서? 죄송합니다. 네, 괜히 흥분을 했어요. 아닌데? 자,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 국민참여재판. 아까 봤었는데요. 그렇죠. 자, 7페이지고요. 7페이지고요. 문제 13번이죠. 그죠? 자, 13번 문제 되겠습니다. 답이 1번인데, 7번 나온 거랑 뭐 비슷한 거죠, 이거. 봅시다. 1번 질문. 본 사건을 밑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 기간 결정. 그에 대해서는 불복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갖고, 밑줄. 배제하기에 대한 결정. 배제 결정. 그에 대해서는 뭐예요? 즉시항고 될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앞에 것은 즉시항고 안 되고, 뒤에 것은 즉시항고 되는 겁니다. 되기 때문에 1번이 틀려버려요. 딱 두 개뿐이에요. 알겠죠? 좋아. 자꾸 중복되는 질문인데요. 이게 좋지 않은 거죠? 자, 다시 앞으로 갑시다. 자, 4페이지고요. 4페이지 문제 6번인데, 이런 것도 좀 지엽죠, 이거? 우리가 자주 봤던 거죠, 이거? 전부 다 법원직 시험에, 법원직 실무에 필요한 것들인데, 자주 봤던 거니까 지나갑시다. 6번은 답이 3번이고요. 7번도 지나갈게요. 7번은요,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너무 쉽죠, 이거? 문제가 전반적으로 쉬워요. 다만, 표지판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낯설지, 자체는 쉽단 말이죠. 그 다음 페이지 8번인 건데, 이것도 지나갑시다. 이것도 특별하게 할 게 없어요. 우리가 자주 봤던 그런 지문이고요. 자, 문제 9번인 건데, 이건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9번인 건데, 설문이 어떤 재판입니까? 밑줄. 항소심 재판입니다. 항소심이에요. 그렇죠? 그럼 근본적으로 한번 알아보자고. 근본적으로 말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항소심이니까, 당연히 심금이 2심이죠, 2심. 뭐냐고. 걔도 심판하죠. 심판 대상이 뭐죠, 근데? 재판할 거 아니에요? 밥 먹고, 월급 받고, 그렇죠? 그럼 그 심판 대상이 뭐냐고, 이거. 피고인이 유죄인가, 무죄인가, 그런 거예요? 피고인이 유죄인가, 무죄인가, 그런 것이 아니죠. 그건 뭡니까? 봐봐, 이거. 이 항소심은요, 무조건 합의부예요. 무조건 합의부예요. 피고인가 있다 치고, 검사 있고, 변호인 나왔다 치고요. 증인은
안 나왔어요. 안 나왔다 치고. 뭐냐고, 이거. 자, 이겁니다. 우리 그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뭘 내죠, 이거? 항소 이유서. 될 거 아니에요. 원심이, 1심이 이래서 뭔가 잘못되었다. 뭐 법령 위반, 뭐 사실 오인 쓸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요거. 그래서 이 항소 이유서, 여기에 기재한 것이 바로 뭡니까?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원칙. 물론, 때에 따라서 직권으로 할 때가 있어요. 할 때가 있지만요. 어쨌거나 요거를 기재해, 요거를. 그 봐라. 아니, 왜? 피고인과 검사가 이거 안 냈어. 안 냈다고. 그러면 심판 대상이 없잖아요. 얘는 뭐예요? 재판 끝내버려야죠. 어떻게? 항소, 기각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이거 안 냈잖아요. 원칙적으로 뭐예요? 우리 항소심은 항소 기각의 판결이야? 결정이야. 이 결정. 결정으로 뭐예요? 항소심 절차를 종결시켜야 됩니다. 1번이거든, 이게. 그 1번이 좀 이상하다고, 지문이. 봐요, 여러분들. 1번 지문. 피고인 입줄.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안 낸 거 아니야, 이거. 그렇잖아, 이거. 뭐 재판해? 답은 뭐예요? 항소장 입줄. 4글자. 양형부당이라고 기재했습니다. 이거는 항소 이유로서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항소 여부는요, 항소 이유서 미처 이유로 항소 기각까지 할 수 없다?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거는 글쎄 이거 약간 이거 뭐 판례도 아니고요. 이게 법원의 실문지 이거 법조문도 없고 판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뭐 좀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이상합니다. 그래서 3번밖에 안 돼. 그러잖아요? 분명히 말이죠. 항소 이유를 적어서 내야 되거든요. 이거는 약간 좀 이상한 판례인데 어쩌나 그 세모처럼 꼭 지나갑니다. 답이 그 2번인데 2번은 그 법적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봅시다. 2번 질문. 각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요, 보장대함으로 항소 이유 없음이 넘버다 하더라도 변론 없이 폴로스 항소 기각할 수 없다가 아니고 기각할 수 있다는 거죠. 딱 보니까 너무나 항소 이유가 없던 것이 아주 명백합니다. 변론 필요 없는 거죠. 무변론 항소 기각의 판결입니다. 이 법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밑에 있는 그 해설 나와 있죠. 형사법제 364조 제 몇 항? 5항 되겠습니다. 무변론 항소 기각의 판결이야. 답은 2번이고요. 3번은 뭐 아무것도 없고 4번은 78년인데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그 다음 페이지 그 맨 위에 줄 6페이지 6페이지 보시면요. 4번 나와 있죠. 야, 드디어 나왔네. 우리 그 박근혜 전 대통령님 판례가 나왔습니다. 뭐 그전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지금. 자, 뭔 얘기냐면은 지금 원심이죠 원심. 1심이고요. 이렇게 그 봐요 여러분들. 봐봐. 지금 이게 공동피고인. 공동피고인 되겠습니다. 갑이라는 분이 있고요. 그 의리 있는 거 이거. 그렇죠? 그 재판 선고했죠. 그래서 의뢰에 대해서 재판 선고했고요. 갑에 대해서 재판 선고합니다. 뭐 징역 1년, 뭐 징역 2년 이렇게 재판 선고했거든요. 뭐예요? 분명히 공동피고인이야. 그래서 갑과 을은 공동피고인으로서 병합해서 심판을 받은 거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말이죠.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고 이런 식으로. 갑과 을 있잖아요. 이 사건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이 사건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딱 봤거든. 딱 보니까 잘못됐다고. 원심 파기를 파기한다 하잖아요. 이때 뭐예요? 파기 이유가 요 상수한 공동 피고인의 공통이다. 얘도 파기하죠. 그래서 요거 파기. 그 파기하는데 요 파기 언제 하느냐? 걔네 둘이 원심에서 병합해서 심리를 같이 받을 때만 얘도 파기한다는 거죠. 이게 포인트예요. 원심에서 병합해서 심리를 받았어야 한다는 거죠, 이거. 그렇죠. 보게 되면요, 좀 길지만은요, 자, 4번 지문인데 위에서 3번 제출되겠습니다. 맨 처음이죠. 유의규정은 되겠습니다. 유정은 공동피고인 사이에서 파기 이유가 공통되는 이줄 해당 범죄사실이 동일한 소수처에서 병합
심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시가에서 병합 심리가 되어야지만 이렇게 그 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재판 따라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재판을 따로 이런 식으로. 이건 을 뿐이고. 병합되지 않은 거죠. 이들은 뭐예요? 공동 피고를 위해서 파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약간 지역적인 것 같은지 몰라도, 워낙 이 박근혜 대통령 판례가 중요하거든. 최순실, 삼성 부회장, 이재용님 해가지고, 그분들 시험에 매우 나오죠? 특히 뭐예요? 형법 시간에 나옵니다. 형소법 또 나왔어. 요거 말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이거 말고 시험에 나올 게 뭐 있습니까? 형소법 시간에. 이분, 안종범. 이번에 업무수첩. 이것도 시험 나올 거예요, 앞으로. 자, 플레이할 때 315조에 들어가서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된 소리가 아니다. 이게 이제 또 나올 거예요, 앞으로. 꼭 기억합시다, 이거. 우리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업무상 필요 작성한 업무수첩인데, 당연히 증거가 될 것처럼 보이는데요. 플레이할 때 그렇게 안 봤거든요. 툭 A급인데, 이건 다음 시험에 나올 거예요. 꼭 기억합시다. 자, 좀 생소 것들인데, 답은 2번인데요. 1번 지문이 조금 이상했다, 그죠? 지나가시고. 자, 문제 10번. 10번 뭐야, 이거? 아, 이거. 자, 답은 3번이거든요. 옳지 않은 건데, 3번이 옳지 않습니다. 자, 3번 지문이죠? 자, 밑줄 거봐. 3번 지문. 밑줄. 위헌 결정. 또는 뭐, 위헌 판결인 건데, 면소입니까? 무죄입니까? 위헌 결정. 무죄거든요. 그죠? 맞아요? 맞아. 근데 이따가 또 면소가 나옵니다. 면소. 그러니까 같은 위헌인데 어떤 것은 무죄고 뭐 또 면소예요? 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이따 또 나와요. 간통죄. 아, 미리 볼게. 미리. 야, 이거 잘 봐, 여러분들. 아, 재밌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이때 법이 어떤 범죄가 이때 제정된 거, 제정. 응? 그래도 하다가 어떤 놈이 이제 여기에 저촉되는 어떤 죄를 범한 거지, 지금. 유죄. 그런데, 이 당시에 말이죠, 이때쯤에, 이거 위헌 나왔다고, 위헌. 헌법 위반이다. 위헌 결정 나왔다고, 이거. 위헌은 어떤 특징이 있죠? 소급한다고, 소급한다고. 그래서, 이게 위헌 나오잖아요. 알겠죠? 노란 거. 이 나오게 되면요, 소급적으로 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효력을 상실해요. 그러니까 이런 범죄 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죄가 되지 않는 겁니다. 무죄. 이게 대원칙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자, 문제 10번에 그 지문 3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게 무죄거든요, 보통. 그죠? 그런데 특이한 게 있다고, 특이한 게. 뭐, 간통죄가 특이합니다, 간통죄. 자, 무슨 말이냐면요. 자, 미리 보겠습니다, 이거. 이 간통죄가 이제, 아주 약간 재미난 사건인데요. 별로 재미없다고요? 난 재밌는데? 아, 그렇지. 자, 어떤 거냐면요. 자, 9페이지고요. 9페이지고 문제 18번이에요. 응? 자, 지문 3번이죠? 거기 나와있죠. 3번 지문. 뭐, 위헌 나오잖아, 위헌. 그죠? 근데 이게 달라요. 이거는 뭐냐면요. 해봐. 이거는 간통죄라는 건데요. 자, 이제, 간통은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뭐 한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간통죄가 만들어진다고, 이거. 간통죄가, 형법 제정할 때부터 만들어진 거죠. 1953년인가 될 거예요. 이때부터 간통죄가 있었어요. 계속 위헌이 아니냐라고 떠났거든요. 근데 합헌. 그래서 가장 마지막으로 합헌 때립니다, 합헌. 이게 어디냐면은, 몇 년인가? 적어왔는데, 2008년도. 2008년도, 적어왔는데 제가 10월 30일이에요. 이때 마지막으로 합헌 때렸습니다, 합헌. 그러다가 쭉 나와서 드디어 위헌을 때려요. 이게 벌써 4년 됐어. 2015년도 이게 2월달이죠? 2월달 26일날. 그러니까 계속 합헌
합헌을 때리다가 드디어 그 헌재도 참지 못하고 에이씨 위헌 그랬거든요. 그래서 위헌인데 이거는 처음부터가 아니고 종전합헌, 종전의 합헌 결정이 있던 날에 그 다음 수부터 뭐예요? 효력 발생합니다. 그죠? 알겠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간통이 남아있는 거야. 남아있고요. 종전합헌을 때릴 때 그 다음 날부터 이게 이 간통죄 없어진 거 아닙니까? 알겠죠? 따라서 만약에 이때 간통했다고 이때 간통하게 되면은요 결국 이 간통은 이거랑 똑같잖아요. 이 비슷하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거 무죄가 돼. 그러면 이게 이때 간통했다고 이때 간통한 거 이거. 이거는 무죄? 아니요, 이거는 분명히 이때까지는 간통죄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문제 뭐냐면 요 위헌 때문에 그때부터는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간통죄에 대해서 요렇게 선고했거든요. 이건 면소예요, 면소. 다른 거 이거. 그죠? 그러니까 위고는 무죄가 되는 거 쉬운데요. 이 간통은요. 만약에 이때 간통했다. 이게 무죄거든요. 다만 그때 간통했는데 재판을 요때 하잖아요. 요거는 무죄가 아니고 뭐 면소. 그래서 요거는 78년인데 판례번호 적어볼게요. 사건 2019도. 그 다음은 나도 몰라요. 여기 적어놨지? 1호 167 되겠어요. 면소 이거는. 알겠죠? 그렇죠. 이거 좀 심오한가요? 분명히 이거 다른 거야. 그쵸? 그럼 이제 좀 더 다시 합시다, 이거. 좀 지저분하니까 다시 할게요. 그럼 이거 질문 3번이 뭐냐면요. 요거 있죠,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자, 간통죄가 이제 그 1953년에 만들어졌다가 계속 합헌을 때리다가 마지막 합헌이 이제 이때 나왔다고요. 2008년에 났다 합시다. 나머지는 뭐 생략합니다. 그다가 이제 우리 헌재에서 말이죠. 위헌을 때린다 말이죠. 2015년도 뭐 언제 뭐 때린 겁니다, 이건. 그래 버리면 이 위헌 결정은요. 종전 합헌 결정이 있던 날 다음 날부터 효력 발생한다는 얘기죠. 알겠죠? 무슨 말인가? 근데 문제 뭐냐면 우리 피고인이 요때 간통. 그죠? 그러다가 쭉 기소가 돼가지고 요 간통죄가 요때 확정. 그죠? 그러면 위헌결재의 그 소급표가 요 간통에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네, 미친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요때 간통했어도 재판 확정이 요 뒤에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이때는 뭐예요? 우리 그 재심을 청구하시던 거죠. 됐어요. 무죄야, 면소야? 무죄야, 면소야? 면소가 나온다니까요. 이때 범죄했잖아요. 이때까지는 간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판례할 때 재심 사유가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질문 3번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좀 어려운가요? 잘 봐. 3번 질문.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 조항이 종전의 합헌 결정이 있는 날에 다음 날로 소급해서 효력 생성됩니다. 그죠? 자, 위헌으로 해가지고 종전의 합헌 결정이 있던 날에 다음 날로 효력 생성한다는 얘기죠. 이럴 때 보세요. 합헌 결정이 있는 날에 다음 날 이후에 합헌 결정이 있는 날에 다음 날 이후에 이 말이에요. 이후에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범죄가 그 이전에 행했다면요 재심을 초과할 수 없다? 아니에요. 이때 범죄했어도요 요 이후에 확정되었다. 그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래 버리면 무죄다, 면소다, 면소. 그렇죠? 알겠죠? 이런 겁니다 지금. 어쨌거나 말이죠. 보통은 이 무죄인데요. 특수한 케이스죠. 간통은요. 야, 시간 빠르죠. 벌써 간통 뭐 위헌이다 무슨 뭐 했었는데요. 벌써 5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야, 간통, 야, 씨. 사회가 또 물러진 겁니까, 이거? 뭐, 똑같은 것 같아. 뭐, 간통 위헌 전이나 후나 똑같은 것 같은데요. 그다지 사회가 물러진 것 같지 않고요. 똑같아.
똑같아, 내가 봤을 땐. 다시 앞으로 갑시다. 어디야, 이거? 어디지? 그렇죠. 자, 페이지가 6페이지입니다. 이거. 골치 아픈 테마가 나왔습니다. 골치 아픈 테마인데요. 6페이지고요. 문제 11번이 되겠습니다. 먼저 답이 3번이거든요. 3번이 답이니까 읽고 지나갑시다. 자, 펼쳐 모 수증 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모수던 추징에 관한 분포만을 불복 대상으로 삼아 상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상소심으로서는 이를 밑줄 적법한 상소 제기로 다뤄야 하나. 맞습니다. 맞고요. 그러나 그 다음 틀려버려요. 상소의 효력을 그 불복 대상이 모수 또는 추징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아니죠. 옆에 쓰겠습니다. 상소 불가 불의 원칙. 상소 불가 불의 원칙. 상소 불가 불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상소 효력은요, 모수 추징 말할 것도 없고 그 본안 사건 전체 다 미칩니다.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아요. 그죠? 그 해설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는데 문제 뭐냐? 나머지가 아주 골치 아픈 거. 1번, 2번, 4번. 이건 암기입니다, 암기. 뭐, 1번, 2번, 4번은 이건 절대 암기예요. 암기인데, 이게 다 달라요. 자, 1번, 2번, 4번이 전부 다 다릅니다. 이거 암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1번 밑줄. 단순일제. 그죠? 단순일제. 자, 2번 밑줄. 뭐예요? 포괄일제. 자, 4번인가? 밑줄. 포괄일제. 보이죠, 여러분들? 밑줄. 1번 단순일제, 2번, 4번 무수일제, 포괄일제입니다. 이거 절도합, 절도. 그래서 절도. 뭔지 알죠? 절도. 절도했는데요, 훔친 거야, 이거. 뭐, 지갑, 휴대폰, 무슨, 마스크, 코로나 마스크 훔쳤어. 이 자식이. 이게 또 절도의 단순 일제입니다, 이거. 그죠? 알겠죠? 휴대폰. 그러니까 동시에. 휴대폰, 지갑, 마스크, 손 세척제. 했다고, 이거. 이건 뭡니까? 이거는, 요 절도를 많이 한 거야. 요런 절도를요, 절도했고, 그 다음날 또 했고, 그 다음날 또 했고, 이렇게 한 거예요, 절도를. 마찬가지죠? 이것은, 이 절도를요, 이렇게 했다고, 절도. 이렇게 한 거, 지금. 자, 지금까지 좀 지금까지 쉽죠? 지금까지 이해 못한다. 그러면 안 돼요. 봐봐. 근데 이제 문제 뭐냐면요. 복합 본 거야. 보니까, 세 가지 훔쳤어. 훔쳤다고. 유죄.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무죄. 가능하죠? 마찬가지예요. 복합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했네. 유죄. 증거 무충분. 무죄. 했네? 유죄. 이거는 아니에요. 무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이거. 알겠죠? 이럴 때 이제 상소합니다. 상소하는데, 상소할 때 심판 대상이 어디까지인가. 이게 이제 바로 그 1번, 2번, 4번의 그 쟁점인데요. 벌써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말이죠. 우리 피고인 측에서 그 상소합니다. 우리 피고인은요, 거기에 대해서는 상소 못하죠? 여기에 대해서 한 거예요, 상소를. 이렇게 했다고, 상소를. 그럼 이거, 따라갑니까? 그대로 남아있나요? 따라가죠. 왜? 이거니까, 이게 불가분이야, 불가분. 똑같아, 이거. 알겠죠? 그래서, 비록 여기에 대해서 상소했다 하더라도, 말 것도 없고, 이 파트도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질문 2번이겠죠? 2번 질문도 마찬가지겠죠? 어디야, 이거? 그죠? 우리 피고인 측에서, 피고인이야, 피고인, 어디에 대해서 상소합니까? 요거죠, 피고인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피고인 측에서 상소합니다. 이렇게 했다고. 피고인 측에서. 그죠? 4번은 누가 했어요? 이거 검사 측에서. 검사는 어디에 대해서 상소합니까?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거기에 대해서 했다고. 검사가. 어때요? 전부 다 일제죠.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상소하더라도 이것도 따라서 올라갑니다. 마찬가지. 거기에 대해서 상소하더라도 나머지 이거 다 따라서 올라간다고 배웠잖아요, 지금. 좋은데 문제 뭐냐면 과연 이 상태에서 상소심의 심판 대상이 어디까지인가를 이제 알아보는데요. 이 암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플레이 할 때 이거는요, 전부 다예요. 말할 것도 없고 전부 다에 대해서 심판할 수 있다. 이 똑같아, 이것도. 플레이 할 때
아닌가? 그렇죠. 요거는 거기에 대해서는 심판할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예요? 심판할 수 없다고 판례가 되고 있고요. 요건 뭐예요? 이거 말할 것도 없고, 전부 다에 대해서 심판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 좀 특이하죠? 응? 왜 그러냐면요, 무죄 파트. 무죄 파트를 심판 다시 해봐. 무죄를 심판 다시 해봐. 그러면 유죄가 나올 수 있죠? 피고인에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무죄 파트를 심판 다시 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하니까 그 파트는 심판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암기해야 돼. 단순일죄, 포괄일죄, 피고인 상소, 검사 상소했다. 요런 틀을 좀 암기합시다. 이거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시험에 가끔 나오는데요. 사실 나올 때마다 골치 아프죠, 여러분들. 단순일죄, 포괄일죄. 똑같은 거 아니냐? 달라요. 봐봐. 1번 질문 되겠습니다. 밑줄. 1심의 밑줄. 단순일죄 경우에는 공사시 일배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한 경우에, 즉 단순일죄 중에서 일배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한 경우에 맞죠? 밑줄. 피고인만이 항소하여도 이 말이겠고, 항소는 일체 전부 미쳐서 항소심은요 무죄 파트에 대해서도 심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좋아요. 자, 2번 질문이에요. 밑줄. 포괄일죄. 자, 포괄일죄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된 이후에, 포괄일죄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된 경우 이 말이겠죠. 그 유죄 부분에 대해서 밑줄. 피고인만 상고했을 뿐. 이 말이에요. 무죄나 공소유죄라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 검사가 상고를 하지 않았다면은 상소 불가분 원칙에 의해서 뭐예요? 그래서 유죄 이해 부분도 상고심에 2심이 하나 4심 심판 대상에서 이탈되므로 상고심으로서는 무죄나 공소의 파트는요 판단할 수 없다. 즉, 요 무죄 이런 데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2번 질문이고요. 자, 질문 4번 되겠습니다. 밑줄. 포괄일죄 아니면 공사실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가 선고되자. 그죠?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가 됩니다. 이때 상고 누가 합니까? 얘가 맞죠, 검사가. 그래서 밑줄. 검사가 무죄에 대해서 불복 상고하고, 맞죠? 피고인 측은 유죄부에 대해서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도 상고심에 2심되어서 상고심에 심판 대상이 된다고 제가 설명 드린 거죠. 그쵸? 자, 요거. 이거만 나오면 제가 머리 아파요. 이거 설명 들어도 다음에 질문 또 한다고. 왜 그렇습니까? 나도 몰라요. 암기하라고, 이거. 암기. 요거. 알겠죠? 그다음에 요거. 이렇게 해서 암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알겠습니까? 이거 문제 하나가, 자, 지나갑시다. 자, 12번인데, 이거, 역시 최신 판례가 되겠습니다. 특히 1번쯤은요, 시험에 처음 나온 거예요. 약간 재밌습니다, 이거. 엄마는 동의하고요, 아버지는 동의 안 합니다. 그럼 동의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동의 안 된 겁니다. 재밌어요, 이거. 여러분들 잘 봐. 그러니까, 1번과 4번을 잘 좀 비교합시다. 자, 봐. 1번요, 이거죠, 미성년자. 누가 나와요? 법정 대리인 나오죠? 이거는 지금 법인죠, 법인? 대표 나오잖아요. 자, 법정 대리는 보통 부모의 부모. 부모가 되겠어요, 부모. 그죠? 이건 뭐 대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대표가 많이 있다고. 대표가 여러 명의 수인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판례 또는 법 조문적으로 뭡니까? 이거는 공동 대리한다. 공동. 이거는 각자가 한다. 그쵸? 그래서 1번과 4번을 잘 좀 비교해야 됩니다. 공동으로 대리된다. 뭐예요? 반드시 합의를 요한다. 합의를. 공동으로 이 말은요, 엄마, 아버지가 둘 다 합의할 때면 됩니다. 엄마가 여기 있지? 엄마도 합의하고 아버지도 합의할 때 둘 다 합의가 돼야지만 되는 거고요. 엄마는 오케이인데 아버지가 노했어. 안 된다고, 이거는. 그죠? 이건 각자 대리. 각자. 이거에 지금 봅시다. 지금 1번 질문이에요.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항소 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잘 보세요. 피고인의 법정 대리인 중 밑줄 어머니가 항소 취하에 동의서 제출합니다. 즉 엄마는 동의했어요. 그래, 오케이, 취하해라 임마 자식아, 이 나쁜 자식아 취하해. 그랬는데 밑줄 아버지가 항소 취하 동의서를 제출 안 합니다. 즉 아버지는 그것을 제출 안 한 거 아닙니까? 그죠? 합의가 안 될 거죠. 무효. 알겠죠? 이때 뭐예요? 밑줄 피고인의 항소 취하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엄마 아버지 둘 다 동의 필요한데요. 어머니는 동의받았지만은 아버지의 동의를 받지 못했죠. 우리 피고인의 항소 취하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4번 달라. 자, 이거 시험 잘 나오니까 법원지게만 잘 나옵니다. 법원지게만 할게. 4번 지금 피고 또는 피의자가 법인일 때라면 그 대표자가 대표한다. 맞고요. 그 다음 포인트입니다. 수임이 공동에서 법인을 대표한 경우는요. 소송에 관해서 밑줄 각자가 대표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건 만약에 그 대표가 갑을 있잖아요. 걔네가 합의하지 않아도 걔 혼자 해도 이것은 효력이 있다는 거지 지금. 그렇죠? 일과 병이 반대해도 합의하잖아요. 효력이 있다. 본인이 일가하고 이거는 다르죠. 그래서 양자를 잘 좀 비교해서 공부를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저는 이 4번 시험 나왔었는데 1번 시험에 처음 나온 거거든요. 앞으로 시험에 또 나올 수 있겠다. 특히 법원직에 특 A급이야. 법원직 특 A급이에요. 자, 좀만 더 한다면 쉬겠습니다. 2번, 3번도 중요한 것들이죠. 시험에 거의 매번 나오는 거죠. 지금 2번 내겠습니다. 우리 변호인 피고인의 동의 얻어가지고 상소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의 상소 취하에 밑줄 피고인의 동의가 없었습니다. 무효죠, 무효. 자, 맞고. 답이 3번인 건데 시험에 정말 잘 나오죠. 자, 봅시다. 3번 질문 읽었고 이제 잠깐 쉬겠습니다. 운주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 수사에 있어서 미성년자인 피의자가 필요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의사가 있다면 피해자 본인만이 유효한 동의할 수 있으나 맞습니다. 그 다음 틀려버리죠. 피해자에게 의사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밑줄 법정 대리인이 피해자를 대리해서 동의할 수 있다? 맞아 보이는데 틀린 겁니다. 즉, 이 3번은요, 그와 같은 동의가 법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1번은 이게 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미성년자일 때 법정 대리의 동의를 요한다라고 나와 있거든. 1번지는. 근데 3번은요, 어디를 봐도 법에 그런 조항이 없어요. 없으니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법에 있는 대로 하지만은 법에 없으니까 이 법정 대리는 피의자를 대리해서 뭐 할 수 있다? 혈액 채취에 대한 동의를 할 권한이 없다. 이유는 법에 나오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좋아요. 자, 13번은 뭐 너무 쉬운 거니까 읽어보시고, 아까 봤던 거죠. 답이 1번입니다. 자, 시간 됐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말이죠. 다시 하겠습니다.